아이온큐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쏟아진 역대급 손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. 과연 진짜 위기일까요? 아니면 기회일까요? 공시 자료를 통해 팩트체크 들어갑니다. 먼저 본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2025년 3분기 실적이 겉모습입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22% 성장하여 3,9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그런데 장부상 손실은 10억 5,500만 달러입니다.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.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장부에는 쪽박이 찍혔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. 지금 보시는 표는 2025년 3분기 아이온큐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손익구조입니다. 여기서 꼭 봐야 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워런트 부채, 워런트 라이빌리티 있습니다. 중간에 보이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. 2025년 3분기에만 8억 8천만 달러가 이 항목에서 비용으로 반영됐습니다. 왜 이런 숫자가 찍혔을까요? 회계 기준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한 워런트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아이온큐의 주가가 오를수록 워런트의 가치도 커지고 장부상 부채 역시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. 이 증가분이 바로 이번 분기의 기록적인 손실로 잡힌 이유입니다. 여기 보시면 기간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. 그래서 매출액은 약 한 3,990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. 여기 있는 워런티 라이빌리티스가 한 8억 8천만 달러 해서 순손실이 10억 5,5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로 표시된 매출은 분기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단기 순손익은 특정 분기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. 특히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. 2025년 6월 30일에서 25년 9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. 단기 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트 부채의 평가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 이 손실은 사업이 나빠져서 생긴 게 아니라 시장의 아이온큐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면서 회계적으로 먼저 반영된 숫자입니다. 향후 워런트가 실제 행사되는 시점에는 해당 부채는 주식 발행과 함께 자본으로 재분류되게 됩니다. 즉 지금 보고 있는 이 큰 손실 숫자는 현금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 변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은 단기 순손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입니다. 왼쪽은 매출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는 천 단위로 해서 향수가 되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분기 손실의 84% 금액으로 약 8억 8천만 달러는 실제 현금 손실이 아닙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. 도대체 워런트라는 게 뭐길래 이 정도의 손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? 쉽게 말하면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기업은 보통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면 지금 정해둔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일종의 보너스로 워런트를 제공합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이온큐 실적을 뒤흔든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. 그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. 회계기준상 워런트를 발행한 기업은 이 워런트의 가치 상승을 향후 주식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의무의 증가, 즉 부채 증가로 인식해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장부에 찍힌 이 거대한 손실은 아이온큐의 사업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아이온큐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회계적으로 먼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손실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시장이 부여한 높은 기대가
장부에 남긴 일종의 영광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. 이 워런트들이 언젠가 한꺼번에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쏟아질 위험은 없을까? 공시를 보면 이 행사 워런트는 약 3,778만 주입니다. 오버행 리스크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물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. 이 물량의 대부분은 시리즈 A 프라이빗 워런트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장 당시에 발행된 퍼블릭 워런트가 되겠습니다. 이 두 종류 워런트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. 그 차이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현재 미행사 워런트의 95.4%는 행사 가격이 99.88달러인 시리즈 A 프라이빗 워런트입니다. 2025년 아이온큐의 종가 44.87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현재보다 약 2.2배 상승해야 비로소 이 워런트가 주식으로 바뀔 실익이 생깁니다. 반대로 행사 가격이 11.5달러인 이 워런트는 전체의 4.6%, 170만 주 수준에 불과합니다. 이 숫자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과도한 걱정, 다시 말해 기우에 가깝습니다.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더 이상 회계 숫자가 만들어내는 착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. 아이온큐의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부상 거대 손실은 사업 악화가 아니라 워런트 해결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이 필요한 숫자입니다.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장부상 흑자가 나타난다면 그건 역시 실적 개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가짜 호재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지표는 무엇일까요? 바로 아이온큐가 보유한 약 35억 달러의 현금 그리고 매출 성장세가 되겠습니다. 회계 숫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현금과 사업의 방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결론입니다.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이온큐의 진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. 아이온큐는 여전히 3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안전판을 보유하고 있고 독보적인 양자 기술력과 매출 성장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왜 그렇게 찍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